신인간혁명 제17권 이케다 다이사쿠 푸른 들판 태양이 지상에 널리 빛을 쏟듯이 모든 지역에 격려의 빛과 촉발의 빛을 쏟아야 한다. 이 땅에도 저 땅에도 인재의 푸른 들판을 펼치기 위해서 이것이 야마모토 시니치의 굳은 결의였다. 1973년 5월 도시마구를 끝으로 블록 간부를 중심으로 한 도쿄 각지의 기념 촬영을 일단 종료했다. 도쿄는 지금 광포 제2장의 넓은 하늘을 향해 씩씩하게 날아올랐다. 다음은 각 방면, 각 현의 강화다. 지금까지 그다지 방문하지 못한 지역에 빛을 비춰 현 곳곳에 견고한 아성을 완성하자. 신이치는 유럽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아흐레 후인 6월 5일에는 벌써 후쿠이현 다케오시를 방문했다. 시립체육관에서 열리는 후쿠이현 간부의 참석이 목적이었다. 방문은 1년 만이며 이번이 5번째다. 그가 최초로 후쿠이 천지에 선 때는 학회에서 한 명뿐인 총무로서 사실상 광선유포를 지휘한 1959년 3월이었다. 이곳 다케오시에서 열린 지도회에 참석했었다. 회업 장소인 강당은 모든 현에서 모인 동지 1천 수백 명으로 가득 차 열기가 넘쳤다. 신이치는 지도회에서 시족인구 전답서 어서 1143쪽을 강의하고 이어 질문회도 열었다. 그리고 끝난 후에는 현지 지구부장 집에서 열린 간부 간담회에 참석해 온 힘을 다해 격려했다. 그리고 이튿날 신이치를 찾아온 멤버 수십 명을 자기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며 격려한 일도 그리운 추억이었다. 신이치는 후쿠이현에 특별한 추억이 있었다. 후쿠이현은 여러 차례 재해를 당한 땅이기 때문이다. 전시 중인 1945년 7월에는 대공습으로 수루가와 후쿠이 시내가 초토화되는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다. 그로부터 3년 후 후쿠이 지진이 덮쳤다. 이때 사망자는 약 3,800명, 완전히 파괴된 가옥이 3만 6천 채를 넘었다고 한다. 기상청은 격렬하게 흔들린 지진으로 진도 최대치인 진도 7을 추가했다. 신해치는 후쿠이 지진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팠던 일이 잊혀지지 않았다. 후쿠이 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1948년 7월, 이번에는 큰 비로 구조류강 왼쪽 기슬 제방이 무너져 후쿠이 시내에 탕류가 흘러 들어갔다. 더욱이 후쿠이현은 1950년, 53년에도 태풍에 따른 수해로 희생자를 많이 냈으며 가옥 300채 이상이 모조리 불타는 큰 불도 겪었다. 신해치는 그 비참한 재해를 생각하면 몹시 애처로웠다. 또 불법에서 설하는 국토의 숙명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후쿠이 사람들은 연거푸 덮친 재해에 지지 않고 가면이 일어섰다. 신이치는 거기서 후쿠이 사람들에게 잠재된 강인한 불굴의 정신을 느꼈다. 그 사람들이 진실한 불법에 눈을 떠 광선유포를 위해 분발한다면 자신을 인간혁명하고 나아가서는 국토의 숙명마저 전환케 할 것이 분명하다. 성운에는 화도 전환되어 행으로 되리라 어서 1124쪽라는 말씀이 있다. 숙명을 전환하기 위한 묘법이다. 신해진은 그 새로운 역사의 막을 열겠다고 결심하여 1959년 3월 후쿠이 지도에 첫 발을 새겼다. 이때 야마모토 총무의 지도에 접한 동지는 지역 광포를 짊어질 자신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투혼을 빨갛게 불태웠다. 후쿠이아는 그 후에도 여러 번 재해를 당했다. 신이치는 그때마다 전화로, 편지로 또는 상경한 멤버를 직접 만나 심혈을 다 기울여 격려했다. 1967년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후쿠이 본부 간부에 참석해 무의왈신, 의심이 없음을 신이라고 한다를 당부했다. 불법의 법리에 비춰 머지않아 우리는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어본전을 의심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무의왈신의 신심을 관찰하기 바랍니다. 불신이란 생명의 근본적인 미혹이며 원품의 무명입니다. 그것은 불안을 유발하고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것이 신심입니다. 그 미혹의 마음을 물리치고 극복하는 힘이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제목 제일의 사람이 바로 진정한 용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쏟아붓는 심정으로 외쳤다.
시니치가 네 번째 후쿠이현을 방문한 때는 1972년 3월 스루가시에서 열린 기념 촬영회였다. 그때 시니치는 현실에 생활하는 곳을 떠나 저편의 행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있는 그 곳에서 끝까지 분발해 진실한 불법의 힘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지렌 대성인은 법화경을 봉지하는 곳을 당의 도량이라고 하며 이곳을 떠나서 저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라 어서 781조라고 말씀하셨다. 묘법을 수지하고 광선유포에 매진하면 자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장소이며 상적 광토가 된다는 것이 불법의 진실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신이치는 후쿠이 동지가 향토의 행복과 번영을 구축하는 광포 제2장의 새 출발을 위해 1년 후 방문하기로 약속하고 전진할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하여 이번에 다섯 번째로 후쿠이현을 방문한 것이다. 멤버는 시니치가 방문하는 그날을 목표로 혼교에 열심히 땀을 흘렸다. 자신들의 손으로 국토의 숙명을 바꾸겠다며 모두 필사적이었다. 시니치의 방문이 결정되자 대블록마다 1세대 절복을 이루고 이 날을 맞았다. 차창에는 아름다운 푸른 들판이 펼쳐졌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현 간부의 회장이 있는 다케오역에 도착한 때는 6월 5일 오후 4시가 지나서였다. 이 순간부터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격려하기 시작했다. 먼저 역 개찰구를 나오자마자 아이들을 데리고 인사하러 온 부인부 멤버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몇몇 여중생과 여고생에게 말을 건넸다. 그들은 수루가의 고적대 멤버로 일반 참가자로서 간부에 참석한다고 한다. 신이치가 말했다. 그렇군요. 고적대군요. 언제나 고맙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눴다. 그럼 회합에서 만납시다. 그때 유럽에서 가져온 엽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시네치는 차를 타고 나서도 창문을 열고 그들에게 계속 손을 흔들었다. 한순간의 만남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는 항상 진지했다. 후쿠이현 간부의 장소인 다케오시의 체육관에는 멤버 6천 명이 밀려들어 장외까지도 사람들로 넘쳤다. 후쿠이현에서 이렇게 많은 멤버가 한자리에 모이기는 처음이었다. 현 간부회는 오후 4시 반부터 시작했다. 체험단 발표, 간부지도, 표창, 합창에 이어 폭풍 같은 박수 소리에서 야마모토 시니치가 단상에 섰다. 약속대로 1년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밝고 명랑한 간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현 대표로 참석하지 못한 분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 정말 아쉽습니다. 귀가하시면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에게 아무쪼록 안부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시니치의 거짓없는 마음이었다. 어서를 펼쳐보면 니지렌 내성인은 만나지 못한 문화나 혼자 남아 집을 지키는 가족도 세심하게 배려하신다. 시니치는 그 마음을 배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쓰는 동지에게 어떻게 빛을 비추고 격려를 보낼지 항상 마음을 썼다. 여기서 신이치는 후쿠이의 역사를 언급했다. 그리고 고분 시대의 고분이 3,000기 이상 있다는 것 등을 언급하고 후쿠이 지방은 일찍이 크게 번영한 땅으로 후쿠이 사람은 긍지와 기계에 넘치며 우수한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논증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후쿠이현은 보수적인 왕국이라 불려 얌전하거나 소극적인 성격이 마치 이곳 현민의 특성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후쿠이 사람의 본래 성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대부터 지닌 긍지와 기계와 실력이 현대에도 맹맥히 저류를 이루고 있어 조금만 갖추면 멋지게 그 꽃을 피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공습을 비롯해 지진, 호우, 화재, 폭설 등 큰 재해를 불효불굴의 정신으로 극복해 불사조 후쿠이라고 찬탄받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그 본래의 활력을 살리지 못하고 소극성, 보수적인 왕국이라는 딱지가 붙여진 원인을 고찰했다. 신이치는 후쿠이 사람은 활력이 부족해 소극적이라는 평가도 받지만 그것은 불교 왕국이라 불리는 중세 이후 후쿠이현의 역사와 연관이 깊다고 말했다. 후쿠이현에는 13세기의 선승 도겐이 열어 에도 시대 조동종 대본산이 된 헤이사가 있다. 그러나 후쿠이 사람들에게 정토교 등 연불의 가르침이 더욱 널리 스며들었다. 무로마치 시대에 정토 진종을 창설한 렌요가 호쿠리쿠 지방 포교의 거점으로 삼은 곳이 현재의 후쿠이현으로 진종 각파의 본산도 많이 남아 있다.
염불은 이 세상은 더러운 예토로서 서방 10만억 토를 지난 곳에 극락 정토가 있으며 단지 염불을 부르기만 하면 죽은 후에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것은 현실 사회에서 건설의 주체자로서 영속적인 개혁에 도전하는 삶의 자세와는 상반되는 사상이다. 그러한 가르침이 활력에 넘치는 후쿠이 사람들의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소극적이고 타력 본원적인 성향으로 변질시켰다고 신이치는 예리하게 지적했다. 종교는 인간의 삶의 자세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니치렌 대성이는 생명의 부분간에 지나지 않는 임시 가르침인 선과 염불을 파절하시고 원흉 원만하고 완전 무결하며 모든 경외왕인 법화경에 귀의하라고 평생 끊임없이 외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창가학회도 또한 종교의 천심, 선악, 정사를 어디까지나 계속 연구했다. 신일치는 강조했다. 그럼 이 보수적인 왕국이라 불리는 현실을 전환해 활력을 되찾을 길은 무엇인가? 대성이는 묘란 소생의 의이고 어서 947조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생명의 대법인 니치렌 대성인 불법으로 이 향토를 본질적으로 대혁명할 수 있다고 나는 선언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용기와 활동에 달렸습니다. 아무쪼록 후쿠이의 르네상스를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서로 맹세하며 용감하게 전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찬동의 박수 소리가 노도와 같이 터져나와 그칠 줄을 몰랐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계속해서 도쿠가와 시대 말기 후쿠이 지방에서 랑가쿠 코토 하지메의 저자 스기다 겐파쿠와 랑카쿠 진행에 힘쓴 하시모토 사나이 등이 배출된 예를 들며 후쿠이의 진취성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후쿠이현은 잠재력이 넘치는 지역적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향토에서 커다란 장래성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불교 왕국을 새롭고 진실한 불교 왕국으로 다시 만드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맹세의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눈이 번쩍 뜨였다. 사랑하는 향토를 건설하는데 내가 해야 할 사명을 통감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신이치는 각지를 방문할 때마다 그 땅의 역사나 풍토, 직면한 문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지역 발전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불법의 관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의견이나 제안을 말했다. 미국 철학자 듀이는 결론지어 말했다. 전환기에는 현실의 동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고 명료하게 하는 일이 철학의 임무이자 문제다. 묘법으로 향토의 르네상스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한 야마모토 회장의 지도는 후쿠이 동지에게 새로운 향토를 건설하는 데 영원한 지침이 됐다. 신이치는 미리 준비한 이야기를 마치고 참석한 멤버들에게 간담하듯이 말을 건넸다. 방금 노래를 부른 합창단은 장년부, 부인부, 남자부, 여자부로 구성된 혼성 합창단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약 여러분만 좋다면 본부 간부회에서 합창을 해 후쿠이의 기상을 전국에 보여주세요. 한호성이 이렇다. 지금부터는 후쿠이의 시대입니다. 도쿄는 뭐 하느냐는 기계로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신심의 세계에서는 사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라는 대답과 함께 박수 소리가 퍼졌다. 신이치는 장례를 둘러보면서 말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만난 고적대 여러분 손을 들어주세요. 유럽에서 가져온 엽서를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또다시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감쌌다. 신이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항상 걱정이 되는데요. 1960년에 스루가역에서 나를 기다렸던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물음에 예! 라는 대답과 함께 장내 여기저기서 손을 들었다.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하기 직전인 1960년 2월이었다. 신이치는 2월 5일부터 시즈오카, 교토, 이시카와에 지도하러 가서 7일 밤 늦게 야간 열차로 교토역에서 가나자와로 향했다. 스루가 멤버는 같은 지부에 속한 교토 동지에게서 야마모토 총무가 스루가를 지나 가나자와로 간다는 전화를 받았다. 시간표를 살펴보니 야마모토 총무가 탄 열차는 오전 2시 반경 스루가에 도착해 6분간 정차하게 되어 있었다. 스루가 동지들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기회에 꼭 야마모토 총무를 만나 지도를 받자. 그리하여 뜻있는 사람들이 스루가역 플랫폼에 모였다. 그 수는 50명 정도였다. 한겨울인 2월, 게다가 한밤중이었다.
방한복을 챙겨 입어도 몸이 얼어붙을 것 같이 추웠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다. 지난해 3월, 신이치는 처음으로 후쿠이아를 방문해 다케우에서 지도회를 열었는데 스루가 멤버는 그때의 환희와 감동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도다 제2대 회장이 서거한 후 사실상 창각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광선유포를 지휘하는 야마모토 총무에게 다시 지도받고 싶어서 모두 매우 기뻐하며 스루가역에 모인 것이다. 얼마 안 있어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왔다. 하얀 입김을 내며 기다리는 멤버의 얼굴이 빛났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어디에 계실까? 신이치를 찾기 위해 몇몇 멤버가 열차 안으로 들어갔다. 또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다. 신이치는 침대칸에 누워 있었는데 열차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 혹시 학회원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닐까? 손목 시계를 봤다. 시계 바늘이 오전 2시 반 가까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옆 침대에 있던 동행하는 주조 기요시도 일어나서 신이치에게 말했다. 학회원이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잠깐 상황을 보고 오겠습니다. 주조는 곧바로 돌아왔다. 지금 스루가역에 정차 중인데 야마모토 선생님을 만나려고 현지 학회원 50명 정도가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이치는 말했다. 밖은 추울 텐데요. 그런데도 모두 지도를 구하러 모였습니다. 훌륭한 구도심입니다. 그 진심이 존귀하고 고맙습니다. 꼭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듯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시면 분명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소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승객에게 폐가 되고 맙니다. 제가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음은 알지만 비상식적인 행동은 삼가도록 철저히 해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성불교가 큰 힘을 지니고 있는 이 후쿠이에서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데는 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자신의 존재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폐를 끼치거나 빈축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주조 씨가 그분들을 만나서 잘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밤중에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주위 분들에게 폐가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만납시다. 또 후쿠이에 꼭 오겠습니다. 가족 여러분에게도 부디 안부 전해주십시오라고 전해주세요. 주조가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걸어가는데 현지 장년부 간부가 침대 차량으로 들어왔다. 아, 주조 이사님. 주조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쉿, 조용히 합시다. 다른 승객들이 쉬고 있습니다. 주조는 기차에 올라온 장년부원과 함께 객차 승강구로 갔다. 플랫폼에 내린 주조를 학회원이 애워쌌다. 주조는 될 수 있는 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야마모토 총무님이 전원을 부탁했기에 전달하겠습니다. 주조는 먼저 야마모토 신이치의 말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야마모토 총무님도 여러분을 만나 한마디라도 더 격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총무님이 나오면 여러분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플랫폼에 울려 자고 있는 다른 승객을 깨우게 됩니다. 그러면 주위에 폐를 끼치게 되고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법을 낮추게 됩니다. 야마모토 총무님은 꼭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만날 날을 기대하고 오늘은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광선유포를 위해서는 풍부한 상식도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중히 행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낙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주조가 이야기를 마치자 마치 발차 시각이 됐다. 멤버들은 쓸쓸한 얼굴로 달리기 시작한 열차를 전송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주조의 보고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사회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래도 동지는 한밤중 2시 반이라는 시간에 열차 도착에 맞춰 모였다. 역시 잠깐이라도 만났어야 하는 건 아니었는지. 시네치는 무언가 결론을 내릴 때는 항상 곰곰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그래도 때로는 후회하며 자신을 책망한 적도 있었다. 아니,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최선의 길을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반성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인간은 연마되고 자기 완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 톨스토이는 회한이 없는 것은 전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달관했다. 신이치는 그 후 후쿠이를 방문할 때마다 스루가역에 나왔던 사람에 대해서 말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지금 다케우에서 열린 후쿠이현 간부회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역시 13년 전 스루가역에 모였던 멤버가 왔는지를 물었다. 예! 하며 손을 든 3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신이치는 말했다.
나는 여러분과 만날 수 없었던 만큼 그날 밤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 유럽에서 가져온 그림 엽서를 준비했습니다. 장래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셨으면 하는 기원을 담아 선물합니다. 간부에는 온화한 대화에 이어 학회가를 합창했다. 신세계 노래를 모두 함께 합창한 후 장내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야마모토 선생님, 노래를 지휘해 주십시오. 이어서 박수 소리가 장내에 커다랗게 울려 퍼졌다. 알았습니다. 합시다. 그럼 무슨 노래가 좋습니까? 다케다보시. 좋습니다. 광포제 2장을 향해 후쿠이가 출진합니다. 음악대가 연주하는 선율이 흐르고 신이치는 위풍당당하게 춤추기 시작했다. 참석자는 신이치의 지휘에 맞춰 후쿠이의 르네상스를 향한 맹세를 담아 열창했다. 단상 중앙에서 힘차게 손뼉을 치며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용모가 단정한 청년이 있었다.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렀다. 지난해 3월에 후쿠이장이 된 우오주 겐지였다. 신이치는 광선유포를 새로이 전개하기 위해서 방면이나 현을 하나의 독립된 창가 학회로 파악하고 각 방면, 현에서 그 지역에 맞는 광선유포를 구상하고 운동을 계획하고 검토해 자주적으로 활동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현장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여 지역의 해라고 이름 붙인 1972년에는 시즈오카장, 후쿠이장 등을 임명했다. 이 현장제는 순차적으로 각 현에 도입해 1973년 9월에는 전국적으로 포진을 갖췄다. 그것은 광포 제2장의 참모습 중 한 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포석이었다. 이로써 각지의 지역 광포는 가속도가 크게 붙게 됐다. 후쿠이장이 된 우오주 겐지는 후쿠이현에 인접한 이시카와 현 출신이다. 그는 1960년 여름 고교 3학년 때 가족과 함께 신심을 시작했다. 이해 11월 이시카와의 가나자와 지부가 탄생해 그 결성대회에 참석한 야마모토 시니치에게서 우오주는 격려를 받는다. 그것이 우오주에게 발심의 원점이 됐다. 드디어 그는 오사카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학회 직원이 됐다. 조직에서는 간사의 남자부의 중액이 되고 또 간사의 고등부장으로서 다음 세대를 짊어질 봉투들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리고 29살에 초대 후쿠이장이 됐다.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은 청년의 열과 힘이다. 이 말은 대단히 유명한 도다 조세이의 선언이며 대확신이다. 이날 우호주는 후쿠이현 간부의 단상에서 다케다 부시를 열창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야마모토 회장의 지휘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 선생님은 노래 지휘 하나를 하는데도 목숨을 걸고 하듯 진지하다. 나도 순간순간 전력을 다해 진지하게 투쟁하자. 그리하여 반드시 후쿠이의 신시대의 막을 열자. 청년이 일어서면 미래가 열린다. 후쿠이현 간부에는 신이치의 씩씩한 노래 지휘로 감동 속에 막을 내렸다. 종료 후 신이치는 대기실에서 우호주에게 말했다. 우호주 씨, 정말 성공적인 간부회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자신을 갖고 힘껏 노력합시다. 예, 결의가 담긴 대답이었다. 보수적인 왕국이라 불리는 후쿠이를 바꾸는 것은 청년의 힘밖에 없습니다. 청년은 단지 나이가 젊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년은 첫째, 대원을 일으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이상을 향해서 끊임없는 도전과 향상을 거듭해야 합니다. 둘째, 파사현정에 혁명 정신이 넘쳐야 합니다. 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셋째, 용기 넘치는 과감한 행동력입니다. 공예하는 사람들 곁으로 광선유포의 격전지로 전광석화처럼 달려가 싸우는 투장이어야 합니다. 우호주는 야마모토 회장의 지도를 온 생명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 우호주가 물었다. 선생님, 저는 현재 30살입니다. 아직 미숙한 제가 현장으로서 지휘를 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신혜진은 한마디로 잘라 대답했다. 성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동지에게 봉사하기 위해 내가 있다고 정하고 문제 하나하나에 진지하고 착실하고 겸허하게 온 힘을 다해 몰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공감해 응원하자 함께 싸우자고 생각하게 되지요. 자신이 중심자가 됐다고 해서 지위가 높아지기라도 한 듯 마음이 들떠 오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배와 연장자에게는 더한층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항상 먼저 이쪽에서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인사를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건방지거나 결례를 범할 정도로 지나치게 버릇없는 친한 체 하는 태도나 말투는 엄중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언동은 자신이 어리석고 경솔하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리더라면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손해이고 무엇보다 광선유포의 마이너스입니다. 신해체는 우호주를 위해서 청년 지도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를 철저하게 말해두고 싶었다. 어쨌든 젊으면 젊을수록 누구보다도 더 노력하고 철저하게 노고해야 합니다.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오르겠다거나 조금이라도 편해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타락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당히 넘기거나 하면 반드시 언젠가 모두 낙담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누구나 우리 현장이 이렇게까지 노력한단 말인가? 이렇게까지 모두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단 말인가? 하고 감탄해야 합니다. 이 지도는 신이치의 신념이기도 했다. 그가 젊은 날부터 가마타, 분쿄 오사카 등에서 남녀노소의 리더로서 격전을 지휘하며 상승의 역사를 구축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항상 이 말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지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인격을 따르는 법이다. 시니치의 지도에 귀를 기울이는 우호주의 얼굴은 긴장 때문인지 경직되어 있는 듯했다. 그것을 보고 시니치는 미소를 띄었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중요하지만 그 때문에 위축돼서 힘을 내지 못한다면 리더로서 실격입니다. 자기답게 당당하게 또 발랄하고 활달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젊은 에너지가 넘치기에 청년 지도자로서 매력이 있습니다. 또 모두 그 점을 기대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답게 용기를 갖고 마음껏 분투했으면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투혼을 간직한 우호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튿날 신이치는 후쿠이시로 향했으며 신축하기로 결정한 후쿠이 문화회관 기공식에 참석했다. 그 후 후쿠이 시내에 사는 후쿠이 총합본부장 다야마 가스지의 집을 방문했다. 다야마는 나사 판매 회사를 경영하는 40대 중반의 장년으로 아내 미치요와 함께 초창기부터 후쿠이의 중핵으로 활약했다. 다야마 나사라는 간판을 건 멋진 3층 건물이 점포 겸 집이었다. 다야마 부부는 정성을 다해 시니치와 미네코 그리고 동행한 간부들을 환영했다. 시니치가 다야마 부부에게 말했다. 오늘은 신세를 지게 돼 죄송합니다. 이 1년 후쿠이의 전지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입니다. 이것도 젊은 우호주 현장을 다야마 씨 부부가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선배 간부가 후배 중심자를 지키고 자유롭게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하면 광선유포는 크게 신장합니다. 반대로 선배 간부가 내가라는 자만심으로 후배의 중심자를 험담하며 발목을 붙잡으면 파와 합승입니다. 그래서는 광선유포는 파괴되고 맙니다. 또 그런 일을 하면 불법의 법리에 비추어 자신이 벌을 받아 괴로워집니다. 다야마 씨 부부는 철저하게 우호주 씨를 지켜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호주 현장을 지키고 뒷받침하여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후쿠이를 건설해 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중히 머리를 숙였다. 이 자리에는 우호주도 동석했다. 그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야마 부부에게 머리 숙여 인사했다. 다야마는 당황해서 허둥거리며 자세를 고쳐 앉아 다다미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력을 다해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신일치는 총합본부장과 현장에 단결하면 후쿠이는 반석과 같다고 생각했다. 대성이는 진함하셨다. 총하여 니치레네 제자 단나 등은 자타 피차라는 마음 없이 수월하고 생각을 해서 이체 동심이 되어 남묘 호링개교라고 봉창하는 바를 생사 일대사의 혈맥이라고 하느니라. 어서 1337조. 이 글월은 생사 일대사 혈맥, 즉 생명, 궁극의 법이 어떻게 하여 부처에게서 중생에게로 전해지고 중생의 생명에 현현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을 말씀하신 부분이다. 자타피차라는 마음은 자신은 자신, 타인은 타인이라고 하듯 자신과 타인을 차별하고 단절하는 마음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해만을 생각하고 타인을 돌보지 않는 이기주의, 나와는 관계없다고 작정하는 마음 혹은 적대시, 또 자기의 감정을 기준으로 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모두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고 분단된 그러한 집단에는 불법의 혈맥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성이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엄하게 훈계하셨다. 또 수어라고 생각해서는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동지, 상호 간 밀접하고 불가분한 관계를 깊이 자각하는 것이다. 서로가 광포의 사명에 사는 동지를 없어서는 안 되는 존귀한 존재로 떠받치고 존경하는 것이 수어라고 생각하니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체 동심은 각각의 개성과 특질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광선유포라는 대목적을 위해 합심해서 전진하는 것이다. 대성이는 총에서는 당신의 생명에 흐르는 혈맥은 이 이체 동심으로 단결하는 속에서 전해지며 광선유포의 대원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맥동한다고 명확히 말씀하셨다. 대성이는 또 지금 니치렌이 홍통하는 바의 구국은 이것이니라 어서 1337쪽라고 진함하셨다. 이체동심의 모습이야말로 지금 대성인이 홍통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말씀하셨다. 일반적으로 단결이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정법으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이체동심의 모습은 그 자체가 인간 공화의 축도요, 광선유포의 실상이다. 말하자면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체동심으로 전진하면 광선유포의 대원도 이루어질 것이니라. 어서 1337쪽라고 말씀하셨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다야마 가스지와 우오주 겐지에게 말했다. 앞으로도 두 분이 사이좋게 분발해 주십시오. 다야마 씨가 한 발이라도 후퇴하면 그것은 우오주 씨의 책임입니다. 또 우오주 씨가 현장으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것은 선배이자 총합본부장인 다야마 씨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이 사람을 일본 제1의 총합본부장으로 만들겠다. 이 사람을 일본 제1의 현장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끝까지 분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월하고 생각을 해서라는 진함에 통합니다. 이탈리아 혁명가 마치니는 단결은 그대들의 힘을 100배로 만든다고 외쳤다. 그러고 나서 간담을 시작했다. 다야마의 아내 미치오는 예전에 눈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두통에 시달렸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신이치가 옆에 있는 우우주에게 말했다. 후쿠이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만큼 교통사고도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회합이 끝난 후 교통사고에 유의하도록 항상 당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나 사고가 일어나면 두 번 다시 같은 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정하고 주의를 호소해야 합니다. 사고를 교훈으로 살리면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니치는 새로운 젊은 리더를 육성하는 일에 마음을 썼다. 이번 후쿠이 지도에서도 현의 중심인 우호주를 지도하고 격려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청년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광선유포를 진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큰 강물이 끊임없이 계속 흐르듯 격려와 지도에 나서는 야마모토 시니치의 발걸음도 그칠 줄 몰랐다. 시니치는 후쿠이현에 이어서 이튿날 6월 7일에는 기후현 간부회와 문화제에 참석하고자 기후로 향했다. 기후현도 또한 사람들의 땀과 눈물, 어린 고투의 연륜을 새긴 천지였다. 전쟁이 끝난 1945년에는 3월 무렵부터 기후현에도 공습이 본격화돼 특히 7월 9일 기후시는 공습으로 시내 절반이 불탔다고 전해질 정도로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당시 학생이던 시니치의 아내 미네코도 기후시 미소노초에 있는 숙모 집으로 피난했는데 여기서 뜻하지 않게 공습을 만났다. 미네코는 숙모와 숙모의 두 아이들과 함께 빗발치는 소위탄을 뒤로 하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주위는 새카맣게 불타 누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여러 시체가 널려 있었다. 너무나도 비참한 광경이었다. 많은 사람이 줄지어 나가라 강에 놓인 나가라교를 건너 시외로 도망쳤다. 미네코의 오빠도 숙모 집으로 함께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남자 일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숙부와 함께 마을 소방단에 동원됐다. 또 부모와 남동생은 교회 후쿠토미에 있는 외갓집으로 피난했다. 미네코는 모두가 무사하기를 기원하면서 피난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다. 얼마간 가다 보니 나뭇잎을 천에서 가지만 남은
뽕밭이 있었다. 숙모와 미네코 일행은 그 뽕밭 밑 속에서 서로 몸을 기대고 하룻밤을 새웠다. 머리 위를 덮고 있는 뽕나무 가지를 보니 뽕나무가 지켜주듯 주는 듯해서 신기하게도 안도할 수 있었다. 미네코가 말했다. 이 안에 있으니까 왠지 안심이 돼요. 그래서 천둥이 치면 구워봐라, 구워봐라 라고 말하는군요. 그러자 숙모도 사촌들도 큰 소리로 웃었다. 미네코도 참, 이렇게 힘들 때 그런 걸 생각했구나. 공습으로 집이 타버려 살 곳이 없어진 지옥과 같은 밤에 그 웃음은 모두의 마음에 상쾌한 생기를 불어넣었다. 미네코 일행은 고생 끝에 이튿날 화재를 모면한 친척 집에 겨우 당도했다. 얼마 안 있어 스프와 오빠도 그곳에 왔다. 그리고 후쿠토미에서 부모와 남동생도 달려왔다. 미네코는 온 가족과 다시 만난 기쁨과 행복감을 음미하고 아울러 전쟁의 비참함과 잔혹함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이 전쟁, 재난의 체험이 미네코가 인류 평화를 실현하는 광선유포라는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원점이 됐다. 미네코는 기후로 가는 차 안에서 시니치에게 기후 공습에 얽힌 추억을 말했다. 시니치가 말했다. 나도 전쟁이 끝나는 해 도쿄에서 공습을 만났지만 당신도 기후에서 힘든 경험을 했구먼. 기후현은 기후실뿐만 아니라 가카미가 하라와 오카키 등도 공습으로 피해가 컸다고 하던데. 예, 그랬어요. 더구나 전쟁 후 이세만 태풍 1959년의 피해도 막심했고 또 지난해 1972년 7월에 큰 비가 내렸을 때도 모든 분들이 정말로 고생하셨다고 해요.